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가 재개됩니다. 쟁점 정리에 나선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 각자 따로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논의 상황이 일체 베일에 쌓인 만큼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재판관들은 오늘 뭘 했습니까? 네, 8인의 헌법재판관들도 오늘은 이곳 헌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사무공간 대부분도 불이 꺼져 적막한 분위기인데요. 재판관들은 자택 등에서 머무르며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하고 내일 재개되는 평의에서 논의할 탄핵 심판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가다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이르면 내일 평의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등 탄핵 사유별 쟁점에 대한 재판관 입장이 속속 확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과 인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평결 절차로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탄핵 찬반 집회는 오늘도 이어졌죠. 네, 적막한 헌재 내부와는 달리 헌재 주변에서는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는데요. 차량들이 스피커로 구호나 음악을 크게 튼 채 헌재의 주변 도로를 빙빙 도는가 하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시민들 간의 실랑이도 빚어지면서 찬반 양진영의 세력 결집과 헌재 압박도 절정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일요일이지만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헌재 관계자나 취재진 등을 제외한 시민들의 헌재 진출입을 통제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일이 잡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째인 오늘까지도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서 헌재의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헌재가 이제는 결론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초반에는 선고 날짜를 발표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중에 선고일이 지정되면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모레인 화요일은 오후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어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재판관들의 숙고가 더 길어지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통해서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이 참가한 탄핵 찬성 집회를 사실상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농성장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헌재 앞에서 이어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여당 의원 다수가 연단에 올랐고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탄핵이 기각되는 봄이 올 것입니다. 탄핵이 각각되는 봄이 올 것입니다. 현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은영배는 물도 붓지 않고 탄핵 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밥을 퍼먹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6명이 채워졌다면 진작 그 밥을 퍼먹지 왜 지금까지 뜸만 들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뒤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민노총이 주도한 행사였다며 민노총이 거대 야당과 합세해 대통령 탄핵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로 닷새째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거라면서도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속내는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닷새째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헌재의 빠른 탄핵 인용 결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12월 3일 날 있었던 이 친위 쿠데타는 위헌 위법적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신속한 탄핵 선고를 강조하는 데에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에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보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을 경우 탄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선고가 유력한 이번 주에도 민주당은 현재 비상행동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장외 총력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 의원이 도보 행진에 나가 다른 업무를 못해 다양한 공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탄핵 찬성 장외 여론전을 벌인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긴급 시국 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벌써 역대 최장 탄핵 심판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견 여부를 떠나서 다뤄야 할 탄핵 사유 자체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크게 5가지거든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였는지, 또 계엄 포고령은 합법적이었는지가 핵심이고요. 이 계엄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를 무단으로 압수수색했는지 등입니다. 이 개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물론이고 파면에 이를 만큼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이 해석을 놓고도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할 탄핵 사유 자체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필요한 이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내일부터 다시 평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뭐 속도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까지도 개별 탄핵 재판 쟁점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단독 보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 주말 동안 재판관들 평의 없이 각자 재판 자료를 검토했거든요. 이르면 내일 평의부터는 재판관들이 각자 주말 동안 숙고했던 의견들을 밝히고 또 개별 탄핵 사유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확정하려고 시도할 걸로 전망됩니다. 평의에서 탄핵 쟁점에 합의를 하면 곧바로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평의를 마쳐도 이 평결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마치 투표하듯이 돌아가면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또 기각할지 입장을 밝히는 절차인데요.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최근에 임명된 순서대로요.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또 정정미, 김영두,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면 몇 대 몇으로 기각 혹은 인용할지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평결이 끝나면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으로 채택하고요. 선고 절차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헌재 고민이 길어져서일까요? 뭐 내일 선고를 할 거다, 뭐 구체적인 선고 시간까지 나오고 대통령 측에 이미 그 선고일이 통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오늘 막 돌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 측의 선고일이 통지가 됐는데도 수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사설 정보지 내용 사실과 다른데요. 헌재는 이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모두 선고일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국회 측도 아직 선고 일정을 통보받은 게 없다고 하고요. 내일 선고를 하려면 지난 금요일까지는 선고일을 공개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헌재 아직도 숙고 중입니다. 그러면 뭐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선고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네,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을 정하고 주 후반부쯤에 선고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평의에서 쟁점별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면 선고 3월 마지막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의 이 결론 확정 시점에 달려 있는데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이번 주 내내 헌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할지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건지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저희들은 모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이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오늘 여당의 승복 메시지는 헌재 판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의 탈출 전략이자 퇴로 만들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는데 다만 일부 주자들은 본격 행보에 앞서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든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일부 여권 잠룡들 사이에서는 불투명한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으로 조기 대선 행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저서 출간 일정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고 조기 대선 관련 일정도 모두 보류한 상태입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지금은 지지층 목소리를 의식하며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저서 출간을 선고 시점 이후로 예상되는 오는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 지지층의 심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돈 내기를 하는 이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사이트에 걸린 판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돈을 걸 수 있게 한 미국의 유명 온라인 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3월 안에 탄핵될지 여부를 놓고 돈을 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느 쪽에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에 따라 배당률이 수시로 변하는데 오후 5시 기준 3월 중 탄핵에 돈을 걸어서 맞추면 건 돈의 1.5배, 반대쪽에 돈을 걸어 맞추면 2.7배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팅된 총액이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8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 미국 대선 때도 트럼프 당선에 베팅한 사람이 600억 원 넘게 배당금을 받아 화제가 된 곳입니다. 또 다른 미국 도박 사이트도 한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돈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신이 돈을 걸었다고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어느 쪽에 돈을 걸라고 조언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국내에선 이런 베팅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이 하면 어차피 속인주의에 의해서 도박 내용이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재물을 걸고 하는 거니까 도박이 되는 거에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여당이 갑자기 승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 공식 입장이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겁니까? 네,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복이란 단어를 먼저 꺼낼 만한 탄핵 심판 결과를 확신했든가 아니면 결과는 모르지만 야당보다 먼저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시점에 중요하든가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러니까요. 흔히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결과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탄핵 승복 메시지에 앞서서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게 말씀하신 생각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참겠다.
대통령 탄핵 심판 분위기도 여당에서 뭔가 감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 뭔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 자체가 지지 여론을 고무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다면요, 이 여당이 이런 승복 메시지를 뭐가 강조해야 할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까? 네, 돌이켜보면 여당 지도부는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의원들이 장외로 뛰쳐나가 어떤 센 발언을 해도 지도부는 센 발언을 자제하고 대통령과 적정 거리를 유지해왔죠. 만약에 탄핵 인용 사태에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로우키 전략과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네,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간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헌재 결과가 어떤 것이든 승복한다고 민주당보다 먼저 이야기했다면서 이 비판을 희석시킬 수가 있겠죠. 한 지도부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 일부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격앙된 상황 아니냐면서 미리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이후 당내 분위기를 빠르게 정리하고 중도층에게도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의 태도를 미리 정립해 놓는다는 취지인 거죠.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뭐 승복한다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안 나온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미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고요. 오히려 여당이 말하는 승복이 진짜 승복이 맞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역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승복이 맞느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헌재 판단을 승복한다는 이 자세가 때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중적 태도라는 건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은 과연 승복했느냐면서 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빠져나갈 출구 전략을 미리 만드는 것뿐이라는 건데요. 오늘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유력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든 야든 이번 서로 준비한 카드를 다 쏟아낼 것이고요. 오늘 이 승복을 둘러싼 논쟁도 그런 마지막 여론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측 인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8시간이나 기다리며 푸대접을 받았다는 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화를 낸 건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현지 시각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을 갖고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국의 한 매체가 위트코프 특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8시간을 기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이 이 보도를 인용하며 푸틴이 트럼프 특사를 홀대했다고 퍼지자 트럼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위트코프는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며 언론이 병든 퇴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어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종전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로선 러시아로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런 트럼프의 즉각 화답 대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우크라이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도 러시아 국방부는 서부 크루스크 북쪽과 서쪽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했다며 관련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등 유럽 서방국들은 대러 압박을 위해 조만간 군 수뇌부 회의를 열어 평화유지군 파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계속 반기를 들면 지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발사되고 전투기가 연이어 출격합니다. 목표물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대규모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밤중 폭격에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잇따라 이송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해군과 공군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번 공습으로 예멘 수도 사나 등에서 현재까지 최소 31명이 숨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후 SNS에 후티 테러리스트를 겨냥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 개시를 명령했다며 미군과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여태껏 본 적 없는 지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FA-18 혼입 전투기 여러 대와 무장 드론, 함대지 미사일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BC 뉴스 등은 이번 공습이 1월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 공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 등에서 미국의 상선, 항공기 등을 공격했다며 취임하자마자 이들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핵 협상 제안을 거부한 이란에게도 주는 경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은 미국의 보복을 전명한 가운데 외신들은 이들 간의 무력 충돌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시속 300km에 달하는 괴물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하루 사이 최소 3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하얀 번개가 번쩍이자 거대한 휘오리 바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It's right there. Tornado on the ground. Tornado on the ground. It's right there. You see it? 갑작스런 토네이도의 습격에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Oh my God. We are in a tornado. 현지 시각 어제 미주리와 아칸소, 미시시피 등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최대 시속 300km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강한 돌풍의 위력으로 철제 울타리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길가에 나무들이 뽑혀 지나가던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집도 무너져 잔해 속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6개 주에서 이틀간 최소 3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were helping other people. We found a few bodies that was out in the field, few deceased people. There was a guy that was probably about a quarter mile back behind us through all these trees and debris. 강풍으로 산불이 나는가 하면 모래 폭풍이 도로를 덮쳐 대형 차량 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뻘건 불이 건물을 집어삼키듯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은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유럽 북마케도니아 코차니의 한 클럽에서 현지 시각 오늘 새벽 3시쯤 대형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5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등 외신들은 공연 내 조명 효과 이후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클럽에는 약 1,5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사상자 발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한 고객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20억 원이 넘는 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커피들 쏟아서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막대한 금액을 주게 된 건지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뚜껑을 닫는 종업원. 트레이에 커피를 얹어 밖에서 대기 중인 차주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 건네받은 커피가 중심을 잃고 엎어지고 뜨거운 커피에 댄 차주는 괴로움에 요동을 칩니다. 5년 전 미국의 대표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허벅지 3도 화상과 생식기 변형 및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음료가 용기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화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5년간의 재판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현재 시각 그제 스타벅스가 5천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NN 등 현지 언론들은 배상액에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즐거움 상실 등 정신적 피해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t's a reasonable verdict. It's justified. This
This injury changed Michael's life. It was gross negligence. 스타벅스 측은 사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2014년에도 비슷한 화상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여성에게 8만 5천 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내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는 한겨울 날씨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귀마개와 패딩 같은 겨울 상품들이 여전히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목도리와 털모자로 무장한 채 발길을 재촉합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봄날 같았었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다시 추워지니까 장롱에 넣어놨던 패딩 다시 입어야 되겠어요. 겨울 대표 간식인 호떡 가게도 손님들로 붐빕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추운 만큼 호떡 더 많이 나가고 다음 주에 춥다 그러니까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5도를 웃돌던 날씨가 밤사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곳곳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좋죠. 눈이 눈대로 많이 오게 되면 설경 보러 많이 와요, 손님들이. 막바지 스키를 즐기려는 시민들도 3월에 내리는 눈이 반갑습니다. 3월이지만 이쪽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강원도는 아직 이번 3월까지는 한다고 해서 첫째가 보드 타고 싶다고 해서. 내일부터는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인천과 대전 등 일부 지역도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 비가 내리겠고 꽃샘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사이 70% 이상 뛰었습니다. 대치동의 경우 실거래가가 7억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아파트 291곳 중 한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해제된 직후에 40평형대가 18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 5일 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약 3주 새 7억 원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현재 같은 평수 매물들은 25에서 3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집값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매물들이 많이 좀 사라진 상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의 아파트 값은 전 평형 기준 평균 3.7% 상승했습니다. 거래량도 해제 후 한 달간 77건으로 직전 한 달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미 5천 건을 넘어서 6개월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대출 규제가 완화된 게 있어요.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변월세 가격도 불안하고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토제가 거기에 이제 약간의 기름을 부은 격은 될 수는 있죠. 서울시는 토허제 해제 이후에 집값이 내린 곳도 있다면서도 주택시장 과열 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같은 유명인들이 최근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유통가와 광고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한 직원이 바베큐 그릴 사이를 오가며 닭고기에 액체를 뿌립니다. 등에 맨 분무기 같은 장비, 자세히 보니 농약통입니다.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근히 사과주스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 다르지? 지난 2023년 한 지자체 바베큐 축제 때 모습입니다. 농약통으로 소스를 뿌리자고 백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출시했던 백햄 선물 세트는 돼지고기 함량은 적고 가격은 비싸 논란이 됐고 원산지 표기 위반과 LPG가스 실내 사용 등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백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깊이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백 대표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한도는 앞으로 광고 출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스타 배우 김수현 씨도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며 논란을 부인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모델의 이미지와 신뢰가 제품 판매에 직결되는 만큼 다른 광고주들도 이어질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걸 두고 여야가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 탓이라고 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무능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미국이 민감 국가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 탓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 최초의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치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결과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정신 좀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이 결과 또한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다.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유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왔다며 핵 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감 국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시기라며 야당은 외교력을 무력화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헌재를 향해 조속한 한 권한대행의 기각 선고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내일부터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 지휘부 내란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달여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첫 공판부터 내일 진행됩니다.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일단 빼라.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으로 말했고 내란 관련 시점이나 장소, 방법이 명확치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첫 공판도 내일 열리는데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인 만큼 하나로 합쳐 재판을 진행합니다. 20일 목요일엔 경찰 지휘부 재판이 시작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대상인데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양당 대표 체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24일은 윤석열 대통령 2차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내란죄는 현재 하나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모두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를 기점으로 탄핵에 이어 내란죄 재판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이는데 천막으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한 천막 이야기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조치를 예고하자 싸움이 확전 양상을 띠는 모습입니다. 오 시장은 이 천막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허가 안 받고 도로에 설치했으니 예외 없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두 차례 구두 경고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거죠.
여당에선 거대 야당의 제왕적 불법 농성이라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나서라고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천막에 대한 조치를 예고하자 오 시장 관련 검찰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본인한테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수사 신경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오 시장 측은 무논리로 대응하는 민주당 모습이 옹색할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슨 신경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목욕탕 신경전입니다. 목욕탕이라고요? 뭐 국회의원들 목욕탕 말하는 겁니까? 네, 국회의원회관 지하에 가면요,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텔레비전 사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MBC를 연합뉴스 TV로 바꿔놨습니다. 야당이 이걸 맞받은 건가요? 네, 채널 돌린 사람 바로 나다. 민주당 의원이 본인 등판한 겁니다. 곧바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요, 목욕탕에서 가장 일찍 오는 의원 중 하나라서 맨날 MBC 틀어놓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누군지 알면서 찌질한 뒷담화 한다고 권 원내대표 비판했습니다. 목욕탕 채널 가지고도 이럴 정도면 정말 뭐 양당이 대화가 안 되고 있나 봅니다. 네, 예전엔 이 목욕탕에 모여서요, 물밑 대화하면서 국회 모임이 있었던 것 아시나요? 여야 의원 47명이 함께 만들었던 친목 모임, 이름도 목욕탕이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는데 우리 목욕탕은 뜨거운 현안을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옳습니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우리 목욕당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혼수가 없고 다른 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치는 옷이 없습니다. 네, 목욕탕이라고 했군요. 지금의 여야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요, 당시 목욕탕에서 탕내 적정 온도 유지 위원장이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당시엔 탕 안에서 현안이나 정책 얘기도 했다면서도 지금은 여야 의원들끼리 인사도 잘 안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당시 이 모임도 끝까지 유지는 안 됐다고 합니다. 다만 여야가 어떻게든 목욕탕에서라도 대화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같았던 거겠죠. 서로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주고받는 오늘날 정치에 이런 한탕 정치를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일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제95회 동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봄비를 맞으면서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보도에 장치혁 기자입니다. 서늘한 봄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의 러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겨울에 훈련했던 거 오늘 화이팅해서 기록 이루고 싶습니다. 화이팅! 막상 여기 도착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재밌는 기분만 지금 계속 느껴지거든요. PB 화이팅! 오늘 열린 2025 서울 마라톤 겸 제9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역대 최다 4만 명이 함께 달렸습니다. 세계 육상연맹이 인증한 국내 유일의 플래티넘 라벨 대회이자 전 세계 단 3개밖에 없는 세계 육상문화유산 마라톤 대회답게 풀코스 도전자들은 서울의 구도심을 누비며 한강 건너 잠실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펼쳤습니다. 엘리트 부문에선 끝까지 우승자를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아세파가 나옵니다. 아세파 선수가 나오면서 결국 골인 지점 100여 미터 앞에서 초월에 성공한 에티오피아의 아세파가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እና ጠብቄ ነው አልመራሁም ከፊትም አልወጣም በቃ ለፊኒሽንግ እየጠበቅኩ ስለነበር ለዛ ነው የቀየርኩ 여자부에서도 역시 에티오피아의 보레차가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선수 부문에서는 남자부 한국전력의 김홍록, 여자부 충주시청의 임혜진이
나란히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까지 4월 중순만큼 포근했는데 이번 주는 눈과 함께 영하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눈은 오늘 밤사이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내일은 강원 동해안에만 이어지겠고요. 모레 새벽엔 전국에 내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강원은 내일 낮까지 눈이 많게는 2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15cm, 이 지역 내륙에도 10cm 넘게 퍼붓겠고요. 모레는 내린 양만큼 더 쏟아지겠습니다.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의 북극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6도 낮겠고요. 목요일 아침까지 꽃샘추위는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가 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성장 동력은 부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혼란스럽기만 하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광장에 나와서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나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